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파이썬 코드네요. 휴먼 dev를 입력했을 때 출력값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죠. i라는 곳으로 키보드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받았네요. 그리고 x라는 이름으로 빈 리스트 하나를 만든 다음에 여기 i로 받은 문자를 분리해서 ch로 넘겨서 x라는 빈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런 포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join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추가했던 리스트를 받아서 y에 대입을 했네요. 그리고 또 이 jo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되는 조건식에 의해서 다시 z로 넘겼고요. 다시 그 값을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최종적으로는 이 z 값을 출력하는 것이 답이 되겠네요. 하나씩 함수를 정리하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함수에 대한 특징들도 정리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가 여기 있지요. 자, input이라는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어떤 내용을 입력받는 그런 역할을 하죠. input이라는 함수는 들어오는 모든 내용을 다 문자열 취급하죠.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키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값을 입력하는데 예를 들어 숫자 1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얘는 밖으로 나올 때 문자 취급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문자로 변환해서 전달하게 된다. 지금 이 문제의 본문 같은 경우는 미리 human dev라는 문자를 입력하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i라는 변수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human dev라는 문자열을 가리키는 그런 참조 변수가 되겠네요. 자, 요거 여러분들 항상 문자 취급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라는 이름으로 리스트 하나를 만들었는데 얘는 빈 리스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x는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에요. x는 빈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포문 봅시다. 포문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렇죠? i로 들어오는 이 문자열을 스피릿 함수가 붙었네요. 스피릿 함수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죠? 문자열을 받아서 분리시키죠. 분리시켜서 이때 조심할 것은 이 결과가 전부 다 뭘로 반환된다? 리스트로 반환된다.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예요. 리스트. 요거 한번 여러분 정리합시다. 다시 말해 스피릿 함수는 문자열을 입력받는 거고요. 반드시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이 문자열을 스피릿 함수에서 지정해준 즉 구분자죠. 구분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오는 이 4개 변수는 구분자로 사용할 문자죠. 그래서 얘를 반환하게 되는데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반환한다. 반드시 리스트를 반환한다는 거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my 한 칸 띄우고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왔다 가정합시다. A는 my 프로그램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얘를 스피릿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어떤 값이 반환이 되느냐? 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주게 되면 공백이나 또는 탭 문자가 있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분리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공백이잖아요. 그래서 my라는 문자열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문자열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리스트 형태대로 반환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 스피릿 함수 한번 더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i가 휴먼 dev잖아요. 얘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하는데 분리 기준이 되는 문자가 지금 뭐예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지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이 있는지 살펴본다고요. 그래서 얘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공백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얘가 전달이 될 때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이렇게 되겠죠. 휴먼 dev라는 하나의 문자열, 즉 하나의 요소만 있는 이런 형태로 얘가 반환이 되겠죠. 이 결과는 휴먼 dev가 될 거고요. 얘가 지금 in이라는 키워드를 만나서 ch로 전달이 될 때는 바깥쪽 리스트가 벗겨지게 되고
이 내용만 CH로 전달이 되겠네요. 이만 딱 전달된다. 결국 이 CH는 human dev라는 문자 자체예요. 그래서 걔를 X라는 리스트에 append 추가했죠. 그렇죠? 추가해서 만들라고 했으니까 결국 X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죠? 이제는 이 모양이 아니고 어떤 모양? 이렇게 리스트인데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append 역시 괄호 안에 올 수 있는 거는 딸랑 하나만 와야 돼요. 하나의 요소만 와야 됩니다. append하고 extend하고 차이점이 있죠. append는 하나의 요소만 올 수 있고 extend는 시퀀스 타입이 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exten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회 가능한 요소, 인덱스를 이용해서 순회 가능한 요소가 오게 되고 얘들이 리스트에 추가될 때는 낱개로 각각 추가가 되는 거죠. 즉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내용이 잠시 한쪽으로 샜는데 여기에 어쨌든 이 부분에 지금 방금 받았던 이 휴먼 dev가 문자열로 그대로 추가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휴먼 dev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번에는 이 x를 받아서 조인 함수에 넣었네요. 그렇죠? 자, 조인 함수 여러분들 특정한 문자와 여기 들어온 시퀀스한 타입의 자료형과 서로 합쳐서 넘겨주는 거죠. 자, 조인 함수는 스피릿 함수하고는 약간 반대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함수인데요. 보통 이 앞부분에 내가 구분하고자 하는 구분자가 들어가게 되죠. 즉 구분 문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쪽에 들어오는 여기에도 역시 딱 한 개의 파라미터만 올 수 있는데 이 구분자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료형의 문자들하고 연결해서 조인이니까 연결해서 뭘로 반환한다? 문자열로 반환하는 거예요. 아까 스피릿 함수는 리스트로 반환하지만 결과를 조인 함수는 문자열로 반환해요.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변수에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를 대입하고 나서 A라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특정한 문자로 연결할 때 이렇게 조인하고 나서 A를 쓰게 되면 이 하이픈 기호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리스트 A의 요소들을 연결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즉 결과가 1, 2, 3 하이픈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자료를 낱개로 분해해서 이 지정한 구분자를 조인 즉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처럼 얘를 조인 함수에 넘겼어요. 이 x 전체 즉 이 리스트 자체를 조인 함수의 입력 값으로 지금 현재 사용한 거죠. 근데 이 조인 함수가 어떤 것과 결합하게 한다? 빈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하고 즉 빈 문자죠.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조인을 하는 거죠. 누구랑? x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이제 이 요소를 살펴봤어요. 조인 함수가. 그랬더니 얘는 안에 있는 요소 자체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즉 이 휴먼 dev하고 공백도 아닌 그렇죠? 스페이스바가 아닌 공백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결합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라고 했으니까 내용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y는 누구를 가리키게 돼요? 그냥 휴먼 dev라는 문자를 가리키기만 하게 되겠네요. 휴먼 dev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봤더니 join이라는 함수에 뭔가 잔뜩 뭘 써놨어요. 이렇게 얘를 전달해라. 얘를 전달하는데 얘는 하나의 생성식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괄호나 또는 리스트 안에 생성 수식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생성 수식을 이렇게 넣어서 편리하게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도 이러한 생성 수식이 주어졌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순서를 되게 명확하게 하셔야 되죠. 항상
in이라는 키워드 뒷부분에 있는 수식이 가장 먼저 평가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계산한 그 결과를 전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가 맨 먼저 평가, 즉 계산이 되고 이 값이 항상 키워드 앞에 있는 변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로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 요 뒤쪽에 이렇게 어떤 조건식이 붙는다면 이 조건식이 세 번째로 처리가 돼야 되고요. 여기까지 전부 다 마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포문의 앞부분에 변수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 여러 번 보시면서 이 순서를 차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생성식을 처리한 다음에 조인 함수에 넘기겠죠. 먼저 이 y 부분 봅시다. 얘는 지금 뭐예요? 슬라이싱 한 거죠. 문자열 슬라이싱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문자열을 슬라이싱한 결과를 반환하라. 이렇게 되죠. 문자열 슬라이싱. 그래서 y가 가리키고 있는 이 문자열을 이 규칙에 의해서 여기에는 이 규칙에 의해서 적용한 다음에 이 나온 결과값을 누구에게? C에게 전달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없는 경우 보통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시작값, 여기에 끝값, 여기에 건너뛰고자 하는 스텝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 지금 시작값과 끝값을 생략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데이터, 즉 자료를 다 한꺼번에 가져오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 스텝이 음수일 경우에는 어떡한다? 뒷부분에서 앞쪽으로 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 자, 여러분 파이썬 하시면서 항상 문자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얘들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y의 0번째 요소고요. 차례대로 각각 자기 위치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건 파이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0번째부터 쭉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떤 값이 매겨지게 되는데 음수일 경우에, 즉 반대로 접근할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다음 이쪽 2조 2 같은 경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역시 여기서도 뒤쪽부터 순서를 바꿔서 가져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C로 넘겨지는 이 문자열은 휴먼 대부가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전달이 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포문 안에 사용될 때 얘는 아까 순서가 있는 문자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자열은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한꺼번에 C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 낱개로 분해돼서 가는 거예요. V, E, D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터레이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실행 시에는 이렇게 하나씩 C로 전달이 됩니다. 낱개로. 자, 그리고 이 C가 맨 처음에는 V를 받겠죠. V를 받아서 포문 앞쪽에 있는 여기 C에 전달하기 전에 이 뒤쪽에 if문이 있기 때문에 이 if문의 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이 조건식에 먼저 부합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넘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V가 이 if문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금 C는 V잖아요. 현재는 이 V가 not in 했어요. 즉 뒤에 나타나는 문자열 안에 각각의 문자열에 포함된, 즉 거기에 해당되는 글자가 아닌 경우에 이쪽 C로 보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내가 가져온 받은 C가 여기 in이라는 키워드 뒤쪽에 있는 여기 문자열 안에 포함된 문자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아니면 보내라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ONG 각각,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얘가 O냐? 아니 얘는 V야. 얘가 N이야?
아니 얘는 V라니까 얘가 G야? 아니 얘는 V야. 해당 사항 없네. 그러면 얘 그냥 그대로 순순히 통과시켜서 보내줘. 이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V는 통과됐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V가 일단 통과됐으니까 이렇게 적어봅시다. V가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처리했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이제 또 평가하겠죠. 차례대로 얘를 쭉 지나가면서 이터레이터가 하나하나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2를 또 C에 보냈어요. 그리고 또 뒤쪽에 넘겨서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봐. ONG에 해당이 돼 안 돼? 얘 O도 아니고 N도 아니고 G도 아니야. 아 그래? 그럼 그냥 너 통과. 마치 특정한 문자를 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E도 그대로 통과. D도 통과.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이 들어왔어요. N. 이 N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N에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은 통과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예, O, N, G 세 개의 문자는 무조건 제외시키는 거기 때문에 N은 통과가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터레이터는 N을 지나서 다시 A로 가겠죠. A는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하죠. 그러면 A 그대로 반환하고 그 다음에 M도 통과, U도 통과, H도 통과. 이때 여러분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통과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약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리려다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잘 가요. 그래 이렇게 통과됐어. 그러면 조인이라는 이 함수에 얘네가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떤 형태로 전달이 돼야 맞습니까? 조인이라는 함수는 여기서 지금 걸러진 이 문자를 입력으로 받을 텐데 얘가 지금 리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조인이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받을 때 딱 하나의 매개 변수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그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얘는 이렇게 순서를 지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아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죠. 조인 함수하고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결합이 돼야만이 얘들을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와 결합해가지고 이 결과를 출력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괄호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제너레이터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을 하다 보면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싶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괄호 앞에 이렇게 리스트 큐가 이렇게 있다면 쉽게 이 그림을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근데 지금 여기는 딸랑 괄호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수식을 평가해서 반환하는 그 내용이 이러한 자료형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인이라는 함수에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져서 조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쓰여집니다. 바로 이런 객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제너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이 형식에 의해서 여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각각의 결과값을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형태만 만들어 가지고 조인 함수하고 결합을 해요. 다시 말하면 메모리에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 조인 함수가 요청할 때마다 값을 넘겨줘요. 그리고 딱 한 번만 실행을 해요. 이런 객체가 뭐다? 제너레이터 객체다. 여러분 조금 그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요. 레인지 함수가 있어요. 레인지 함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때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얘도 레인지라는 오브젝트를 반환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모리에 일일이 올리지 않고 요구하는 쪽에서 야, 값 하나 넘겨줘. 그러면 차례대로 값을 그냥 넘겨주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역시 이것도 그런 형태예요. 제너레이트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컴프리헨션이라는 거 배우는데 컴프리헨션은 결과값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메모리 안에 다 올려놓고 사용하는 형태라면 이 제너레이트라는 것은 보통 괄호로 이렇게 보통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제너레이트라는 것은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요청 시에 값을 차례대로 그냥 반환해준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게 존재하나요? 사실은 이렇게 작은 수는 별 문제가 아닌데 값이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뭐 1억 개의 값을 차례대로 반환해야 된다. 그렇다면 메모리를 엄청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바로바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너레이터라는 객체를 파이썬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결국 얘도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조인 함수가 원할 때마다 처음에는 v, e, t 이렇게 차례대로 조인 함수에게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인 함수가 결과를 완성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읽으면서 값을 전달해 가지고 그 결과를 z에 전달하게 되죠. 결국은 이 조인 함수는 문자를 반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을 전부 다 문자로 만들어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z에 전달하게 되겠죠. 그럼 z는 누구를 가리키게 돼요? 결국은 MUH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마지막 문장 봅시다. 프린트 z 했으니까 얘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네요. 이때 여러분 문자열 출력할 때 문자열을 의미하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붙이면 안 되죠. 그냥 VE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 이 제너레이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파이썬 문법을 강조할 때 그때 한번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